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유명한 책 논어를 소개합니다. 공자는 노나라에서 태어나 자랐고 어려서부터 예에 밝았습니다. 그는 30대에 제자를 양성했으며 노정공의 신임을 받아서 50대에 이르러 당시 노나라의 세력가인 사만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했지만은 끝내 좌절하고 실각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이상이 노나라에서 실현될 수 없음을 안 공자는 이후 여러 제자들을 이끌고 10여 년 동안 중국 천하를 방랑하며 뜻이 맞는 군주를 찾았지만은 결국에는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60대 후반인 말년에는 노나라로 귀국해 원로 대접을 받았지만 정사에 참여하지는 않고 후학양성과 고문원 정리에 힘쓰다가 70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논어는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책으로 유가의 경전입니다. 이 책은 모두 20편 482장 600여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자 사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모아 편찬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논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문장만을 모아서 알기 쉽게 풀이한 것으로서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커다란 깨우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논어로 삶의 길을 배운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의 첫머리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다. 배우면 그것으로 확실히 깨달은 듯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친 것이 있다. 그러나 배운 내용을 때때로 학습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터득하게 된다. 그 터득의 참된 뜻이야말로 학문을 하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터득의 참뜻이야말로 학문을 하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이렇게 학문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 먼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찾아와 주었다면 매우 즐겁지 않겠는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귀는 벗이 있는데 오늘은 그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왔으니 더없이 반갑고 매우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모름지기 학문을 연구하고 수양을 쌓는 군자는 남이 무슨 말을 하거나 개의치 말고 자신의 뜻을 굳게 지켜나가면 상통하는 친구도 많아지고 따라서 자기의 마음도 즐겁게 된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용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다운 도리가 아니겠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던가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경우는 살아가는 데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런 때도 냉철하게 대처하는 사람이야말로 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 공자는 그런 마음가짐의 인물을 평가한 것이다. 군자는 무엇보다도 근본에 힘써야 한다. 근본이 확실히 서야만 올바른 도가 생겨난다. 공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자의 말이다. 모습이 공자를 닮았기 때문에 공자가 죽은 후 그를 일문의 지도자로 추리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증자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수많은 제자들 중에 자의 존칭을 받은 사람은 유자 외에 증자, 염자, 민자뿐이다. 무슨 일이든 여줄가리에 구애되지 않고 근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학을 근본에 힘쓰는 학문, 곧 효도와 우애가 바로 근본이라고 하는 뜻은 여기서 생긴 말이다. 듣기 좋게 꾸민 말과 보기 좋게 얼굴빛을 고친 이들 중에 인한 사람이 드물다.
이는 공자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도덕성이며 사람의 근본은 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번지르르하게 좋은 말만 늘어놓고 보기 좋게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일수록 인이 드물어 믿을 수 없으므로 공자는 이런 자세를 싫어한 말이다. 이와 대조적인 말이 자르편에 나오는 마음이 강직하고 태도가 소박함은 인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자가 말하기를 매일 자신에 대하여 세 가지로 반성한다고 하였다. 정자는 공자의 제자로 성은 정, 이름은 삼이다. 자는 자여, 노나라 사람, 스승보다 46세 연소한 존재로 성실한 인품의 소유자다. 하루 반성의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1. 남을 위해 일을 함에 있어 진심을 다했는가? 2. 벗과 사귀는데 믿음과 의리를 다했는가? 3. 아는 체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았는가? 이는 남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신의를 지킬 것을 말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무엇보다도 신중히 하고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하며 쓰는 것을 아껴야 하고 백성을 사랑하여야 하며 때를 가려서 농번기를 피해서 노력을 시켜야 한다. 공자의 정치 이론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1. 백성의 신뢰를 잃지 않을 것. 2. 세금을 남용하지 말 것. 3. 농번기에 백성을 강제 동원하지 말 것을 도덕 정치의 목표로 삼았다. 오늘날의 정치가들은 이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오면 효행을 다하고 밖에서는 윗사람을 섬기며 근신하여 남에게 믿음을 주며 신의를 지키고 널리 사랑을 가지고 사람과 사귀며 인과 덕이 있는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행하고 남을 믿으면 책을 읽고 학문에 힘쓸 일이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여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남에게 믿음을 주고 신의를 잃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널리 사랑하되 인덕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남음이 있으면 학문에 힘쓸 것을 권유한 공자의 가르침은 육아의 학문관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삼지 말 것이며 과오를 범했음을 알았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고치도록 할 일이다. 이 문장 앞에 분자는 태도가 중후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고 학문도 견고하지 않게 된다. 성실함과 신의를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쉽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또 과오를 범하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쳐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선생님께서는 온화하시고 어지시며 공손하시고 검소하시며 겸양심이 깊으심으로 이 5가지 덕으로 그 지위를 얻으신 것입니다. 제자 자금이 자공에게 말하였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느 나라에 이르시면은 반드시 정치에 가는 것을 들으셨는데 선생님께서 스스로 요구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물어온 것인지요? 하고 묻자 자공이 위와 같은 대답을 한 것이다. 즉 이것은 공자와 보통 사람과의 차이점이다. 공자는 덕을 바탕으로 하여 윤리적으로 정치에 접근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그분의 사업을 지키는 것은 효행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분이 신봉하던 주의나 운영하던 사업을 깡그리 바꾸어버리는 것은 너무 박정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처럼 복잡다양한 산업사회에서는 부친의 생전의 기업이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것이 과연 효행일까 하는 점은 의문이다. 공자가 여기서 언급한 것은 일반인들의 경우를 전제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정치 형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유자는 예제를 실제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해라고 하면 관원상제의 의식, 조정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포함된다. 그런데 이 의식은 자칫하면 형식에 흐르기 쉬워 인간관계를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 그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의 형식에 따른 제약을 잘 받아들여 행동을 조절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 문명에 적응하려면 거추장스러운 형식을 취사 선택해서 사회에 걸맞는 실용적인 예식 절차를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유자는 말하였다. 약속한 것이 도리에 맞으면 언약한 대로 실천해야 한다. 공손함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면 비굴하다고 할 수 없다. 도리에 합당하지 않은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없게 된다. 공손한 것은 좋은 것이나 그 도가 지나치면 비굴하게 보여서 도리어 치욕을 받게 된다. 덮어놓고 굽신거리는 것은 예의에 맞는 행동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무슨 일에서나 절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군자는 먹는 데 있어서 배부름만을 구하지 않고 주거는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군자로서의 학문 방법과 삶의 도리를 말하고 있다. 일은 민첩하게 하고 말은 삼가고 도를 취하여 바르게 나가야만 학문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 할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는다. 그리고 그 일의 권위자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 누구나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그런 욕망은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고 임무완수와 수양과 학업 연마에 힘써야 할 것이다. 시경에서 자르는 것 같고 다름은 뜻하며 쪼는 것 같고 같은 듯하다고 읊고 있는 것은 바로 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시경 위풍기호편에 위의 구절이 있다. 그 주석에 따르면 절차는 뼈나 상아를 자른다는 뜻이고 탁마는 구슬이나 돌을 갈다는 뜻이다. 오늘날 절차 탁마는 학문과 수양에 힘쓴다는 뜻으로 쓰고 있다. 가난하지만 도를 즐기고 부유하더라도 예를 즐기는 인물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공자가 말한 데 대하여 자공이 인용한 시경의 구절이 이 글이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남들이 자기 인격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실망, 낙담하고 불평을 토로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또 그런 사람은 남의 훌륭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남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는 자기의 태도를 자책해야 옳은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자기에 대한 사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고 다른 별들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정치의 기본은 법령이나 규율이 아니라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 으뜸이다. 덕으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모두 정치가의 덕을 사모하고 순종하게 된다. 공자가 이상으로 삼는 정치는 덕치주의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먼저 인덕을 몸에 지닌 후에 그 인덕으로 모든 국민을 감화시킨다면 나라는 자연적으로 원만하게 다스려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논어의 기본 사상으로 되어 있다. 덕으로서 백성을 인도하고 예로서 질서를 유지하면 그들도 스스로 수치를 깨닫게 되어 올바르게 된다. 법률이나 벌칙만의 정치를 펴면 백성들은 법을 교묘히 빠져나갈 것만 생각을 하고 범법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법령이나 규칙만으로 속박하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진다. 이는 법치주의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15세 때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자립의 기초를 세웠으며 40세 때는 이것저것에 미혹하지 않게 되었고 50세에는 하늘에서 나에게 준 사명을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목은 공자가 자기의 성장한 모습을 진술한 것으로 60세가 되어서 남의 의견에 긍정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70세가 되자 자기 뜻대로 행동하여도 도를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어진다. 15를 지학, 30을 이립, 40을 프로, 50을 지천명, 60을 이순, 70을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어버이는 매우 그 자식의 병을 걱정한다. 맹무백이 효도에 대해서 질문한 데 대한 공자의 답변이다. 이 세상의 어버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식의 질병이다. 그러므로 자식된 자들은 만에 하나라도 부주의로 인하여 질병에 걸려서 어버이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 질병을 어버이의 병으로 해석하여 부모의 병안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학설도 있다. 오늘날의 효는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개와 말 같은 짐승까지도 모두 먹여 기르고 있으니 공경하지 않으면 무엇으로서 구별할 수 있겠는가? 이는 제자 자유가 효행에 대하여 물은 데 대한 공자가 한 말이다. 요즘은 효도를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부모를 섬기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올바른 효도는 공경하여 모시는 마음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이다. 그 사람의 하는 짓을 보고 다음에 그 하는 동기를 살피고 그 일에 대한 만족하는 바를 관찰하면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대목은 공자가 사람을 관찰하는 3단계 방법이다. 한 사람이 하는 일의 그 목적과 동기 그리고 성취와 만족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시보다는 관이, 관보다는 찰이 더 자세히 살필 수 있다. 옛 것을 잘 공부해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터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온거지신의 고전이다. 어떤 것이든지 과거를 더듬어 올라가서 그것을 충분히 소화한 후가 아니면 미래의 전망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공자는 역사를 좋아하고 중요시했다. 그러므로 역사를 깊이 연구함으로써 현대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태도야말로 지도자다운 자격이 있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온고를 옛 것을 배우다. 위사를 스승이 될 수 있다고도 풀이하는 학자도 있다. 군자는 어느 특정의 자리에서 밖에 쓸 수가 없는 인간이 아니다. 기라는 글자는 쉽게 말하면 도구라는 뜻이다. 밥그릇도 기이고 주전자도 기이다. 그러나 밥그릇으로 물을 끓일 수가 없고 주전자에다 밥을 담아 먹는 것도 제격이 아니다. 밥그릇은 밥을 담는 데 쓰이고 주전자는 물을 끓이는 데 쓰인다. 군자라 함은 이처럼 특정의 용역 외에는 쓸 수 없는 인간, 즉 한 곳에만 쓸 수 있는 전문이 아니라 터득한 도리는 모든 일에 통용됨을 밝힌 말이다. 말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실행하고 그런 뒤에야 행동을 쫓아 말해야 한다. 제자 자공이 군자로서 취하여야 할 태도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공자의 대답이었다. 말보다도 먼저 실행함이 공자의 가르침이다. 나는 이렇게 훌륭하다고 자기 선전을 하는 것보다 자기가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실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100번의 설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무언 실행은 공자의 행동 강림이며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고 있다. 군자는 넓게 교제하되 특정 인물을 편파적으로 두둔하지 아니하나 소인은 편파적이어서 넓게 교제하지 못한다.
군자는 세상 전체를 광범위하게 보며 남들과 사귐에 공평하게 대하고 어떤 특정 인물만 두둔하는 편파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은 전체를 볼 줄 모르고 일부 친한 사람만 사귀고 공평성이 없다. 어떤 학자는 사람들과 친화하는 문제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며 군자는 전체적으로 보며 대비적으로 보지 않고 소인은 대비적으로 볼 뿐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다 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배우고도 생각하지 않으면 망연하게 생각할 뿐 확실한 지식이 없다. 이와 반대로 생각하고도 배우지 않으면 독단에 빠지기 쉽다. 책이나 남에게서 배운 지식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사색을 충분히 해서 음미할 필요가 있다. 또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독단에 빠져버리게 된다. 이는 학문을 하는 태도를 말함인데 언제 어디서나 들어맞는 적절한 충고다. 전자는 소위 서적에만 의존하는 학자에게 많고 후자는 젊은 사람에게 많은 폐해를 일컫는다. 이단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은 해가 될 뿐이다. 학문이나 기술 분야의 바른 길을 벗어나서 옆길이나 신기한 쪽을 쫓으려고 하는 것은 모두 이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일설에는 이단을 공격하면 해로울 뿐이다 라고 정반대의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다. 후안의 정현, 청의 초순 등 유학자는 이 설을 주장했다. 여기서는 전통을 따랐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실로 아는 것이다. 제자인 자로에게 공자가 가르쳐준 말이다. 자로는 공자보다 9살이나 젊고 용감하고 혈기 넘치는 제자였으나 나석이 좋아하고 과장된 점이 있어서 스승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가끔 꾸중을 듣는 제자였다. 이 대목도 그중 하나이다. 아는 치 않은 것은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여기서 공자가 설득하는 타 이름은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학문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꼭 지켜야 할 양심적 도덕을 말하고 있다. 많은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의문을 느끼는 대목은 그대로 젖혀놓고 자기가 참으로 납득이 가는 대목만을 신중히 말한다. 공자의 문화생 자장이 벼슬자리에 나가 유념할 점을 물은 데 대한 공자의 가르침이다. 공자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또 폭넓은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리고 납득이 간 것만을 실천에 옮기면 후회도 적게 될 것이다. 공자는 관계에서 출세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말과 행동을 당부하고 있다. 올바른 사람을 천거하여 그릇된 사람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백성들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될 것이다. 노나라의 군주 애공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복종하겠는가라고 물은 데 대하여 공자가 대답한 말이다. 공자는 다시 말을 이어서 이와 반대로 부정하고 부족한 인물을 올바른 사람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백성은 복종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사람으로서 신의가 없다면 그 쓸모를 알 수가 없다. 인간관계는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성립될 수 없고 사회도 구성될 수 없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인간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으며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 다시 공자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큰 수레에 가로막대가 없고 작은 수레에 멍해거리가 없으면 그 수레는 어떻게 제구시를 다하겠는가? 이에도 월도 수레의 멍에다. 큰 수레나 작은 수레나 이 멍에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뜻이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인 줄 알면서도 실행을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의 지적은 범인으로서는 귀 아픈 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옳은 도리라고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또는 세상의 눈을 의식해서 실행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용기가 없는 탓이다.
이를 공자는 엄하게 경계하고 있다. 어질지 못한 사람이라면 예는 무엇에 쓰겠는가? 어질지 못한 사람이라면 음악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공자는 인을 모든 덕목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다. 인은 인륜의 기본이며 정치의 이상이기도 하다. 하늘의 도를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의 도를 실현하면 인사나 만물이 모두 조화가 되고 반전이 된다고 공자는 주장한다. 그러므로 어질지 못한 사람이 예의를 지키고 음악을 잘 연주한다 하더라도 내용이 함께하지 못하면 잘못이란 뜻이다. 예의는 사치스러움보다 차라리 검소한 편이 좋다. 상사에는 형식을 갖추는 일보다 차라리 슬퍼해야 한다. 분에 넘치는 것은 도리어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다. 관운상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움보다는 검소한 편이 예의에 맞는다. 또 장례식에는 형식을 갖추더라도 예도의 뜻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인방이란 사람이 예의범절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대답한 말이다. 예의는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함을 가르친 말이다. 군자는 무슨 일이 있어서나 남과 다투는 일이 없다. 다툴 일이 있다고 하면 활 쏘는 경기뿐이다. 궁도 경기에 대하여 공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서로 절하고 사양하면서 사대에 오르고 끝나면 내려와서 술을 마신다. 그 경쟁이야말로 군자답다. 경기자는 서로 정중히 인사하고 당에 올라 활을 쏘고 끝나자 당하로 내려와서 서로 인사를 교환한 다음 술을 마신다. 이것이야말로 군자의 경기라는 것이다. 남과 쓸데없이 사소한 일로 다투지 말라고 공자가 가르치고 있다. 또한 노자도 부장의 덕이란 교훈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예란 오늘날의 경기규칙을 뜻한다. 따라서 이런 경기규칙에 따른 경기는 군자다운 면모를 길러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뒤에 된다. 소라는 것은 그림을 그릴 때 쓰는 흰 명주 또는 호불을 칠한 천이라는 설도 있다. 요컨대 색을 칠하기 전에 흰 바탕인 것이다. 완벽한 흰 바탕이 없으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없다. 공자가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데 바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뜻은 인간의 바탕을 이루는 덕성을 말한다. 조상을 제사 지내줄 때는 생전에 계신 것처럼 하고 신을 제사 지낼 적에도 신이 와 있는 듯이 한다. 제사에 참여하는 태도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건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공자는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고 수리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다.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도 없게 된다. 위나라 대부 왕손가가 안방에 신에게 비는 것보다 부뚜막에 신에게 비는 게 낫다 라고 질문한 데 대하여 공자가 반박한 대답이다. 왕손가는 당시 위나라의 실권자 암암리에 공자에게 자기에게 잘 보이도록 처신하라고 고남을 단연 거절한 대목이다. 사야, 너는 그 양을 아끼냐? 나는 그 예를 아낀다. 옛날 조정에서는 1년이 시작되는 연초에 제후에게 달력을 나누어주고 제후는 매월 1일에 신에게 사냥을 바치고 그 달력을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한 해의 영농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 행사를 곡식의 희양이라고 했다. 제자인 자공이 형식뿐이고 내용이 없는 이런 의식은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자 공자는 전통의식이 없어지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해서 반대했다. 그때의 대화이다. 임금을 섬김에 예의를 다하는 것을 사람들은 아첨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군주나 윗사람 밑에서 일할 때 온화한 말을 쓰고 태도를 삼가고 정중히 하는 것이 아랫사람으로서의 본분이다. 그러나 주위의 속물들에게는 그것이 굽신거리고 아첨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신참자나 연수자들이
윗사람을 모시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이다. 그러나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윗사람에 대해서는 정중한 태도로 예를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임금은 신하를 예로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으로서 섬겨야 한다. 노나라의 임금 전공이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모시는 데는 각각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한가라고 질문했을 때 공자가 대답한 말이다. 충이란 진심을 다 쏟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군에게는 충이란 말은 임금에 대하여 성심성의를 다한다는 뜻이다. 군신의 관계는 서로의 문제이며 어느 한쪽이 아니고 균형이 맞아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즉 군신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단순한 위계질서의 차원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와 충의 화목이라는 큰 범주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다 된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며 끝난 일에 대해서는 간하지 말며 지난 일은 탓하지 말아야 한다. 노나라 임금 해공이 공자의 제자 제하에게 나무를 신체하는 신목에 대하여 물었을 때 제하는 하나라 때는 소나무, 은나라 때는 잣나무, 주나라 때는 밤나무를 사용했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공자가 이와 같이 타이른 말이다. 과거지사 또는 한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한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이다. 하늘은 장차 선생을 사회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일행이 위나라 국경에 있는 의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곳의 책임자가 면회를 청해왔다. 면회를 끝내고 공자의 제자들에게 한 말로 세상이 어지러워 지금은 공자가 뜻을 펴지 못하고 있지만 마침내는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하고 예를 차리되 공경스럽지 못하고 상을 당하여 슬퍼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라면 무슨 인격이 있다고 할 것인가? 윗자리에 있으려면 너그러움이 가장 중요하다.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런 기량이 없다면 어떻게 아랫사람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또 관원상제와 같은 의례에 참석할 때에는 마음가짐의 자세가 중요함을 일깨운 말이다. 마음이 어질다함은 아름다운 것이다. 스스로 가려진 곳에 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교원영색, 즉 입에 발린 말과 좋은 얼굴빛으로 자기 주장을 미워하고 합리화하며 선택적으로 인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자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어질지 못한 사람은 오래 곤궁하게 지내지 못하고 또 오래도록 안락한 환경에 처해 있지도 못한다. 어진 사람은 인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 어질지 못한 사람들은 곤궁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려 하고 안락한 처지가 되면 허영과 사치로 그 안락을 오래 지키지 못한다. 오직 어진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만이 곤궁과 안락을 초월하여 꾸준히 자기의 이상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줄 알고 사람을 미워할 줄도 안다. 인의 길을 터득한 사람은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하는 공평성을 가지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인자는 사심이 없으므로 참으로 사람의 선을 사랑하고 사람의 악을 미워할 수가 있다. 어진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사리사욕에 흐르기 때문에 공평한 판단을 잃고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게 된다. 참으로 인의 뜻을 뚜었다면 그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연히 선한 생각만 하게 된다는 뜻이다. 구를 여기서 참으로라고 해석했지만 만약에 또는 다만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군자가 인을 버린다면 어찌 군자라는 이름이 이룩되겠는가? 권력, 부귀, 예술 등으로 이름을 빛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훌륭한 사람은 인덕을 갖추는 이외의 일로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인의 길이야말로 군자의 최종 목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군자는 식사를 할 만한 짧은 시간에도 인을 벗어나지 않으며 다급한 상황에서도 인을 지키고 위급할 때에도 꼭 인을 지켜야 한다. 그 앞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부귀는 누구나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집착하지 말라. 빈천은 누구나가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었다면 무리하게 피하려고 발버둥칠 필요는 없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각기 그 부류를 따른다. 잘못을 보면 곧 그의 인을 알 수 있다. 어울리는 사람에 따라 그의 성품이 달라짐을 말한 글이다. 허물을 보면 그 사람이 어울린 성품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대목은 인간의 본성을 관찰하는 방법을 논한 것인데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아침에 바른 도에 대해 묻는다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좋으리라. 공자의 유명한 격언이다. 여기서 도란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길이며 인륜의 규범이기도 하다. 공자는 생애를 통해서 이 길을 추구해왔다. 공자의 생각으로는 학문의 뜻을 두는 것도 수양에 힘쓰는 것도 결국은 도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도를 통해서 곧 인간의 삶의 방법이나 존재하는 방법을 터득함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그것을 이루었다면 그날로 죽더라도 후회는 없다. 엄숙한 구도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 선비가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나쁜 옷, 나쁜 음식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함께 의논할 상대가 못 된다. 선비라 함은 본래 후, 경, 대부에 버금가는 관원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수양이나 구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선비는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지저 높은 수양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우러러보는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고 호의호식만을 추구한 데서야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런 인물과는 더불어 말하기조차 싫다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다. 군자는 천하의 일에 대하여 꼭 그래야만 한다고 고집을 부리지도 않고 또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예컨대 군자가 처신하는 데는 선입관이나 잠재의식을 버리고 객관적이 아니면 안 된다고 타이르고 있다. 이 글은 노자, 장자가 주장한 무의자연의 삶의 방식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나 소인은 편히 살 것을 생각한다. 군자는 법도를 생각하나 소인은 혜택을 생각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인덕의 기본을 두고 정치에 마음을 쓰면 국민들은 국토에 안주하며 생업에 힘쓰게 된다. 또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법과 형벌에 의거하여 정치를 행하면 국민들은 혜택만을 기대하게 된다. 통설에 의하면 군자는 도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에 안주할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 군자는 법칙에 적합한 것을 생각하지만은 소인은 혜택만을 기대할 따름이라고 되어 있다. 또 다른 해석은 군자는 덕을 마음에 두고 소인은 혜택을 마음에 둔다고 말한다.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면 원망을 많이 사게 된다. 이익을 추구함이 전적으로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의 추구를 도외시하고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을 최우선시하면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논어의 이 교훈은 화교들의 상업이념으로도 되어 있다.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의가 있어도 못하겠는가?
상대 입장을 존중하고 작은 것은 서로 양보하고 때로는 타협한다. 이와 같은 자세가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다. 유아독존으로 자기가 무엇이든지 가장 높고 빠르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갖추었더라도 정치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자기에게 지위가 없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위에 걸맞는 실력을 몸에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알아줄 수 있는 방법, 실력 배양을 구하라. 누구나 자신이 출세하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모두 그 자신에게 달려있다. 지위와 명성에 맞는 내용을 갖추도록 노력하라는 교훈이다. 나의 돈은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 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도덕상의 문제를 탐론하고 있을 때 공자가 정자를 향해서 한 말이다. 공자가 그 자리를 뜨자 제자 한 사람이 이 말의 진위를 묻는 물음에 정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의 돈은 충서뿐이다. 선생님의 돈은 남을 생각하는 거야 라는 뜻이다. 처지일관이란 말은 여기서 나온 격언이다. 군자는 이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사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군자는 자기 행동이 의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문제로 삼는다. 반대로 소인은 자기의 행동이 수지타산이 맞는가 아닌가를 생각한다. 공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태도는 군자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배척하고 있다. 훌륭한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현명치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 반성으로 삼아야 한다. 즉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대했을 때나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항상 자기 반성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면 인물의 선악에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겸손함으로 언제나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 또 여기에 나오는 현, 불현이란 실제로 만난 인물이 아니라도 서적이나 신문에 등장하는 인물도 해당된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만일에 부모에게 잘못이 있을 때에는 은근히 간한 것이 좋다. 만일 들어주지 않는다라도 더욱 공경하고 부모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되며 어버이를 위해서 애를 쓰되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이 대목은 부모님의 잘못을 자식 입장에서 바로잡아드리고자 할 때의 태도를 말한 것이다. 이 말은 우리들의 대인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의 결점을 탓하거나 나무람보다는 은근히 지적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좋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먼 곳으로의 여행은 삼가야 하며 만일 여행을 떠난다면 반드시 가는 곳을 명확히 밝혀두어야 한다. 부모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 슬하에서 멀리 떠나지 않도록 마음 쓰는 것은 되도록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부득이 먼 곳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행선지와 귀가 일정을 명확히 밝혀두어야 부모는 안심할 수 있다. 옛날 중국에서 여행은 고생과 위험을 수반하였다. 부모는 자식의 안전무사를 빌고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효행의 근본이라고 여겼다. 부모의 나이는 항상 기억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오래 사시는 것이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지금의 젊은 층은 양친과 함께 사는 것을 기피하고 따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부모의 나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경로사상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옛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행동이 따르지 못할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물이 흐르듯 막힘없이 말을 잘하는 사람은 실제 행동이 동반하지 못해 신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매우 싫어한다. 도리어 말은 어느래도 좋으니까 실천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에도 말을 경솔히 내뱉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공자는 그런 풍조를 경계하고 싶었던 것이다. 또 말은 느리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고
공자는 훈계하고 있다. 검약하면 실패하는 자가 드물다. 약이란 검약한다는 뜻으로 물질적으로는 절약하는데 마음을 쓰고 정신적으로는 깊고 멀리 생각해서 매사를 착실하게 실천하므로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다. 즉 크게 떠벌리며 화려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요행이 들어맞으면 크지만 그 대신 실패하는 확률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언덕이 화려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화제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오해도 많이 받는다. 공자는 이런 인물보다는 착실한 실천주의자를 중요시했다. 군자는 말은 더듬지만 행동은 민첩하게 하고자 한다. 세간에는 언변은 가볍고 능하나 실행에 옮길 때는 느리고 우둔한 사람이 있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싫어했다. 그는 도리어 입은 무거워도 행동이 민첩한 사람을 좋아했다. 논어에는 웅변보다도 눌변을 택하고 말없이 실행하는 사람을 주장하는 경구가 많이 나온다. 그것은 그 자신의 성행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말만 많고 실행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에 공자가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 덕을 갖춘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이란 말도 인이나 도와 같이 논어에서는 가끔 등장한다. 그 정의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영어의 모랄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양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타이름은 옳은 말이다. 덕을 갖추고 있지만 때를 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격려의 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리 덕을 갖추고 있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 왕을 섬기면서 자주 가나면 오히려 욕이 되고 친구와 사귐에 있어서도 너무 자주 충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고 자유가 말했다. 곤조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신하로서 간언을 해야 한다. 또 친구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충고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도가 지나치면 역효과가 된다. 여기에 간언이나 충고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경계한 말이다. 그러므로 그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내를 거느릴만 하다. 비록 감옥에 들어갔던 일은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죄는 아니었다. 이 장은 공자가 제자인 공야장을 평한 말이다. 공자는 자기 딸을 공야장에게 출가시켰다. 공야장, 그는 공자의 제자로서 성은 공야, 이름은 장, 자는 자장, 인격이 고결했지만 억울한 죄로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말체주야 어디에 쓰겠는가? 구변으로서 사람들을 응대하면 노상 남에게 미움만 사는데 그가 인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말재주야 어디에 쓰겠는가? 어떤 사람이 공자의 제자인 여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은 인자인지는 모르나 애석하게도 말을 잘못한다. 이렇게 비평한 데 대해 공자가 반박한 말이다.